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 가정에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간식 하나가 식후 혈당을 최대 81%까지 낮춰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드셔왔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결과 당뇨와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사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50대 이상의 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개선하고 식후 혈당을 낮추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부터 몸에서 당을 대사하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효소가 감소하면 흰 쌀밥이나 평범한 국을 드셔도 식후 혈당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현미밥, 통귀리, 치아씨드, 그리고 각종 콩류처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로 이 영상에서 왜 이 단순해 보이는 식품들이 그토록 효과적인지,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의 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품군의 가장 놀라운 점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친숙한 대표적인 예로는 현미밥이나 보리밥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가정식탁에서 세대를 이어 사랑받아온 곡물들입니다. 또한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한 통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씨드, 검은콩, 팥, 녹두처럼 한국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각종 콩류도 포함됩니다.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이 식품군은 식후 혈당을 최대 81%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최대 35%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혈당 조절 효과가 다음 끼니까지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까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품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적인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몸속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3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위와 장에 들어온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 음식을 감싸는 젤층을 형성합니다. 이 젤층이 소화 속도와 혈액으로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도당 흡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대신 천천히 흡수되면 췌장이 짧은 시간 안에 인슐린을 과도하게 생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췌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체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만성 염증이야말로 중장년층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혈당을 마트 세일날 한꺼번에 몰려드는 손님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손님 전체가 한꺼번에 들이닥쳐 계산원이 감당을 못하고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상태입니다. 식이섬유가 있으면 입구에 안내 직원이 서서 손님을 일정 인원씩 나눠 들여보냅니다. 직원들은 여유있게 일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이때 여러분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갑자기 치솟지 않으며 췌장도 지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효과를 위한 최적의 섭취 시간. 그렇다면 이 식이섬유 풍부 식품들을 언제 드셔야 효과가 가장 클까요? 202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주요 식사 사이, 특히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시면 저녁 식후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이 됩니다. 저녁 식사 약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이섬유 풍부한 간식을 드시면 몸이 이미 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효과는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되어 아침 공복 혈당까지 더 잘 관리된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오후 간식을 빠뜨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섭취량. 현재 영양학 연구들에 따르면 혈당 개선 효과를 체감하려면 간식에서만 하루 약 6g에서 12g의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길이 약 40g, 큰 숟가락으로 3스푼에서 4스푼 분량에는 식이섬유가 약 3g에서 4g 들어있습니다. 치아씨드 2큰술, 약 20g에는 약 7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삶은 검은콩 한 작은 그릇, 약 100g에는 7g에서 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사실 저녁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과자 한 봉지와 맞먹는 양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혈당을 해치는 버전 대신
건강을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혈당이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르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보는 실수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는 건강하다고 표시된 제품인데 숨겨진 당분이 가득한 것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한국 마트에서 판매되는 많은 포장귀리 쿠키류는 한 개당 15g에서 20g의 당분을 함유할 수 있으며 이는 티스푼으로 4숟가락 분량의 설탕과 맞먹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당식품이지만 흰 전분이 들어간 것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뻥튀기나 흰 밀가루로 만든 과자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며 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품이라도 한 번에 200칼로리를 초과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말린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건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농축됩니다. 건포도 30g에는 2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는 양입니다. 천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흰 전분이 없는 식품만이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식이섬유를 보충해야 하는 분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매일 식이섬유 섭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30세에서 60세 사이 한국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 그룹들이 식이섬유 보충에 가장 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분, 즉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0cm 이상인 분들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늦은 저녁을 자주 드시는 분, 직장인 한국인들에게 꽤 흔한 생활 습관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 HbA1c 수치가 5.7에서 6.4% 사이인 분들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처럼 신체 활동이 적은 분들입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실제 연구, 제 말씀이 아직 충분히 와닿지 않으신다면 실제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 그룹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균 나이는 50세에서 70세였습니다. 그룹은 두 팀으로 나뉘었는데 한 팀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추가했고 다른 팀은 기존과 동일하게 식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그룹 모두 혈당 수치가 비슷했으며 리터당 7.3에서 8.6밀리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실험 후 식이섬유 간식을 보충한 그룹의 혈당은 리터당 5.5에서 6.1밀리몰로 낮아진 반면 다른 그룹은 여전히 리터당 7.3에서 8.6밀리몰에 머물렀습니다. 불과 7일 만에 나타난 이 차이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단 것을 안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 제 환자분들 중에는 단 것은 전혀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단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혈당은 다양한 이유로 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오래 공복 상태일 때 간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셋째, 너무 늦게 저녁을 드시면 혈중당이 미처 대사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게 됩니다. 넷째, 흰쌀밥, 흰식빵, 심지어 한국 식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 고추장까지도 혈당을 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올립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식단에서 다른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안 되는 식품군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 한국인을 위한 간식 메뉴 제안. 저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아래 간식 메뉴를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립니다. 오전 간식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드시면 좋습니다. 통길이 3큰술을 무가당 우유에 하룻밤 불려두고 치아씨드 1큰술을 곁들이거나 삶은 검은콩 한 작은 그릇에 아몬드 5알에서 6알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오후 간식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치아씨드 2큰술을 차가운 보리차에 불려 민트잎을 조금 곁들이거나 통보리 식빵 한 조각에 무가당 천연 땅콩 버터를 얇게 발라 드시면 됩니다. 저녁 간식은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 배가 출출하게 느껴지신다면 무당 콩 국물 한 그릇, 즉 콩나물국이나 저염 된장국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샐러리, 오이 슬라이스 한 접시를 병아리 콩으로 직접 만든 후무스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식이섬유 보충 시 중요한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은 식이섬유를 서서히 늘리시는 것입니다.
몸이 많은 양의 식이섬유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복부팽만, 소화불량, 장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1주일에서 2주일에 걸쳐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최소 2리터의 물을 드시되 한국인의 일상에서 친숙한 보리차나 무가당 녹차와 함께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주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간식은 어디까지나 보조식품이며 주요 식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약과 동시에 식이섬유를 보충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져 저혈당이 올 수 있으며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식단을 변경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식품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식품들은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있어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도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소개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드릴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로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달콤합니다. 혈당까지 달콤하게 만들지 마세요.